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희망. 입학식에 모인 중학교 1기생들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해인 1960년 4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태어났다. 신이치는 자신이 민중의 행복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회장으로 일어선 때에 이 세상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깊고 깊은 숙연을 느꼈다. 신이치는 이 소카여자 학원을 반드시 민중을 지키는 세계 제일의 교육성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아오타 스스무 소카학원 이사장이 인사를 한 후 창립자 신이치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신이치는 입을 열자마자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말했다. 아까부터 여러분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무척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에게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밖에 없어서 모두 딸로 삼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와 하는 환성이 일었다. 입학식이라서 긴장하고 있던 신입생들은 마치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신이치의 첫마디에 안심했다. 신이치는 일기생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힘찬 목소리로 역설했다. 방금 막 출발한 우리 학원은 새로운 감광판처럼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감광판에 가지각색의 모습을 새겨 학원의 영상을 만들어 가겠지요. 훌륭한 영상이 될지, 범속한 영상이 될지, 추악한 영상일지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념할 만한 날에 내가 평소 이 학원에 대해서 생각한 5가지 제안을 전하며 축사로 하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가장 먼저 좋은 전통에 대해서 말했다. 신이치는 이상을 간직한 일상의 행동을 바탕으로 훌륭한 전통이 생기고 그것이 꽃을 피워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축적이 역사를 만들고 빛나는 전통을 만들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기원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아무쪼록 이 학원만의 새롭고 발랄한 전통을 만들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럼 첫째 항목에 찬성하는 사람은 일어서기 바랍니다. 신이치의 말에 모든 학생이 일어섰다. 계속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신이치는 일부러 몸을 움직이게 하려고 일어서 달라고 외친 것이다. 사상도 애정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심한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행동 속에 바로 신념과 철학이 빛난다. 이어서 신이치는 평화에 대해서 말하며 평화의 위기라는 문제도 인류 사회를 다스리는 인간에게 그 본질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일으키는 파동이 선악이라는 사회 현상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는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길러주었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 이 마음으로 실천하면 보기 드문 아름답고 평화로운 학원을 실현할 수 있겠지요. 지구는 크기 때문에 이 학원은 지구에 비해 겨자씨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조그마한 실천이 그대로 인류 평화를 향한 궤도로 통해 마침내 지구도 뒤덮는 힘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화 전사의 알이 이 학원에서 잇따라 육성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나날이 행하는 자신의 삶의 자세, 행동 속에 있다. 신이치는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신조가 여성의 생애를 숭고하게 만든다고 확신했다. 신이치가 역설한 셋째 항목은 예의 범절이었다. 신이치는 예의 범절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진부한 속박이나 갑갑한 이미지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생활이 활달하고 원활하게 즐겁게 회전하려면 하나의 리듬이 있어야 하는데 이 리듬을 체득하는 것이 예의 범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정의 내렸다. 신이치는 예의 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다. 아시다시피 예의 범절을 뜻하는 일본 한자는 바느질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느질을 깔끔하게 완성하려면 시침질을 해야 하는데 바느질감이나 주름을 고정시켜 임시로 꿰미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본 무대에서는 한 번 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예의 범절을 익혀두어야 생활 리듬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범절은 그럴듯한 논리로 이해시키기는 어렵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몸으로 체득시켜야 하는 교육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의범절은 본래 인생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속박이나 강요로 여기는 풍조가 사회의 통념이 된 현실을 신이치는 우려했다. 유효한 교육 방법 중 하나를 경시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는 호소했다. 여러분은 내가 미래를 건 자랑스러운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을 둬야 하는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평소 반복해서 훈련받을 여러 예의범절을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익힌 예의범절이 평소 행동의 깔끔한 시침질과 같은 작용이 되도록 그리하여 인생의 본 무대를 훌륭하고 멋지게 준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넷째로 신이치는 교양을 강조했다. 현대는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다. 넘치는 정보의 호기심대로 함부로 휩쓸리면 참된 지식도 교양도 습득하지 못하고 인격을 빛낼 수도 없다. 신이치는 그것을 염려했다. 학문의 길에서는 하나의 현상을 깊이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때 지식은 비로소 교양이 되고 생활의 지혜가 됩니다. 또 그것은 다른 수많은 지식을 이해하는 응용력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깊이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참된 교양을 지닌 깊이 있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성장해서 둥지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청춘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청춘 시절은 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즐거운 시기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자 학원생들이 침체에 빠지거나 낙담했을 때 그렇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용기를 고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죄악이다. 신이치는 청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통찰을 이야기했다. 청춘 시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앞에 두고 상당히 불안정하고 산만하며 예민한 신경이 항상 작용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꿈이 클수록 마음고생도 큽니다. 젊은 여러분은 상처받기 쉽고 나약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활력, 생명력이 가득한 때가 청춘입니다. 아무쪼록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감정 변화가 심하면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는 그것을 날려버리고 극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춘의 본체라고 나는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춘의 특권입니다. 신이치는 어느새 외치는 듯한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호소했다. 사람이 늙어 청춘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실로 이 청춘의 활력을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뇌와 어려움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도전해 멋지게 극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춘 시절에는 무한한 환희와 함께 반드시 마음고생도 하기 마련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리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투쟁했을 때 비로소 청춘 시절은 빛납니다. 전통, 평화, 예의범절, 교양, 청춘, 신이치가 혼을 솟는 심정으로 역설한 이 다섯 항목은 창가 여성 교육의 영원한 지침이 됐다. 학생들은 눈망울을 빛내며 창립자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외쳤다. 씩씩하고 경쾌한 속하 여자 중 고등학교 제1기생 여러분, 아무쪼록 양식, 건강, 희망, 이 교훈을 생애에 걸쳐 빛내고 오늘이 생명의 제보를 구축하는 출발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도와 같은 맹세의 박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떤 학생은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정했다. 어떤 학생은 철저하게 공부하자고 마음에 맹세했다. 또 어떤 학생은 어려움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되새겼다. 그리고 모두가 감격하며 이 학원에서 인생의 확고한 토대를 만들자고 결심했다. 여러분의 정신은 지금이 가장 활약하기에 좋은 시기다. 실러가 청년에게 보낸 말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입학식을 마치고 정원에서 학생 대표와 해당화 나무를 기념 식소한 후
후 교훈을 새긴 비석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신이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대표 두 사람이 비석을 덮은 흰 천의 끈을 잡아당기자 높이 1m, 폭 2m 크기의 붉은 화강암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신이치의 필체로 양식, 건강, 희망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박수와 함께 아코디언과 파이프를 들고 있던 학생 2, 30명이 도쿄 소카학원의 기숙사가 초목은 싹텐다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가타노의 산과 산에 드높이 울렸다. 연주가 끝나자 신이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벌써 고적대를 만들었군요. 놀랍습니다. 대체 어느새 만들었습니까? 음악과 교사 다미야 야스미치가 대답했다. 예, 고등학교의 합격자 중에서 악기를 연주한 경험이 있고 봄방학 동안에 모일 수 있는 학생에게 연락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신이치는 그러한 의욕이 깊었다. 그런데 악기는 어떻게 구했나요? 각자 자기 악기를 갖고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연주한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 신이치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기념 촬영을 하고 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탁구장 개장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나는 창립자로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리라고 다짐했다. 그것이 교육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탁구장에 모여있는 학생들에게 말을 건네며 이름도 묻고 집이 어딘지 가족은 몇 명인지 등을 물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학생의 얼굴, 이름, 특징, 출신지, 가정 상황 등을 마음 깊이 새겼다. 상대방을 잘 아는 것에서 교육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 대표와 시합을 했다. 함께 행동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힘내세요! 힘찬 응원을 받으며 라켓을 손에 들었다. 교원들도 신이치가 어떤 탁구를 할지 눈빛을 반짝이며 바라보았다. 신이치는 상대방이 아직 천진난만한 중학교 1학년생인데도 전력을 다해 시합에 임했다. 결코 건성을 하지 않았다. 시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학생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눈에는 투혼이 불탔다. 그리고 날카로운 공이 세차게 되돌아왔다. 때때로 신이치는 스매시, 강타에 실패했다. 아이쿠 이런 하고 소리를 내며 억울해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학생들은 당초 신이치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긴장한 듯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이치를 보고 가깝게 느껴진 모양이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응원하는 소리가 났다. 급격하게 친근감을 느꼈는지 그 중에는 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응원을 보낸 학생도 있었다. 입장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면을 접하면 인간 교육이라는 마음의 교류가 생긴다. 신이치는 탁구를 즐긴 후 테니스 코트 개장으로 향했다. 여기서도 그는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다. 신이치는 연습을 시작하자 내가 서브를 넣을 테니 모두 교대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학생들과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았다. 있는 힘껏 서브를 넣었다.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공을 쫓았다. 그 중에는 테니스를 처음 하는 중학생도 있어 열심히 라켓을 휘둘러도 좀처럼 공을 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신이치는 일부러 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공을 끝까지 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그는 가차없이 더욱 강하게 공을 쳤다. 학생은 숨을 헐떡이며 전력으로 공을 쫓았다. 응석이나 나약함은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 신이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끊임없이 서브를 넣는 신이치의 이마에 쉴 새 없이 땀이 흘렀다. 소녀들은 공을 받아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뛰었다. 서브를 할 때마다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전력으로 달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분발해요. 계속 도전하면 반드시 성장한다.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신이치는 테니스라는 경기로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려 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신이치는 모여든 학생들에게 말했다. 무엇이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교류도 넓혀지고 또 청소년 시절에 몸을 단련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으며 하교할 때 유의사항 등을 세심하게 충고했다. 하교할 때는 두 사람 이상 함께 귀가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질 때는 반드시 집에 전화를 하세요. 또 언제 어디서라도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항상 10엔짜리 동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1000엔짜리 지폐를 많이 갖고 있어도 동전이 없으면 전화를 걸 수 없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다. 단지 주의를 준다고 해도 구체성이 없으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이번에는 고등학생 대표와 시합을 한 후 진지한 얼굴로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오사카역까지 달릴까요? 오사카역까지의 직선거리만 해도 20km가 넘는데도 학생들은 예! 라고 원기왕성하게 대답했다. 신이치는 그 도전의 기계와 꾸밈없는 순수함에서 상쾌함을 느꼈다. 자, 준비합시다. 학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네트부근에 라켓을 두고 돌아왔다. 신혜치는 미소를 띠고 물었다. 집에 전화를 하고 왔나요? 아니요. 이럴 때 바로 10엔짜리 동전을 준비해서 전화를 해요. 늦어지면 어머니 아버지가 염려하시니까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 행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모두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오사카역까지 달리는 것은 그만둡시다. 웃음이 퍼졌다. 학생들의 가슴에는 이날 신이치가 말한 10엔짜리 동전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이 조언은 바로 전교생에게 전해져 이후 여학생들은 항상 지갑에 10엔짜리 동전을 넣고 다니게 됐다. 우리의 귀가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귀가가 늦어지면 염려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다. 이 10엔짜리 동전은 부모님께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한 예의범절임과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을 인식시키는 교육이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활동을 지도하는 지식이다라고 통찰했다. 자, 돌아갑시다. 신혜진은 학교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라켓을 든 학생들이 그 뒤를 따랐다. 교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절실하게 생각했다. 창립자는 정말로 손수 이 학원을 만들고 있다. 신혜진은 이날 밤 교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학생들은 내 목숨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은 창립자와 똑같은 자각, 똑같은 결의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혜진은 이날 학원에서 머물렀다. 입학식 날 소카 여자학원에서 숙박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튿날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기 위해 학교 교사 4층 창가에 섰다. 위험하지는 않은지, 희망에 불타고 있는지,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은 없는지 기원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학생들을 맞았다. 그 중에는 창가에 서 있는 신이치의 모습을 재빨리 발견하고는 선생님! 하고 외치며 손을 흔드는 학생도 있었다. 이날 신이치는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학생과 함께 행동하고 교류를 나누려고 했다. 학생들이 식사를 시작할 무렵 신이치는 식당으로 향했다. 신이치가 식당의 모습을 나타내자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신이치는 테이블 한 모서리에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반찬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그런가요? 부족하면 서슴지 말고 말하세요. 차가 연하지 않나요? 딱 좋아요. 학생을 위한 학교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귀를 기울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물리치고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학교 건설의 요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혜진은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정사항 등을 물었다. 때로는 학생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자매에게도 격려의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의 존재가 있다. 그분들이 떠받쳐 주기에 학원생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그 모든 사람을 소중히 하려고 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다. 또 학원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성장하면 그분들이 기뻐하고 틀림없이 더욱 학원을 응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데 더욱더 힘이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학원을 뒤로하고 효고와 가나가와로 가서 여러 행사를 마쳤다. 그러나 도쿄로 돌아가지 않고 나흘 후 4월 16일 밤에는 다시 소카 여자학원을 방문했다. 신이치는 이튿날 4월 17일 밤에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와 회식을 했다. 초능을 아끼며 대화에 힘썼다.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듯이 대화를 통한 촉박이야말로 교육이다. 또 사상이나 철학도 자신의 신조도 가슴에 담아둔 마음도 말로 표현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는 것이다. 대화를 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은 모처럼 최고의 악기를 갖고도 연주할 줄 모르는 연주자와 마찬가지다. 대화는 인간의 특권이다.
이튿날 18일 신이치는 출발 시각을 늦추고 또다시 학생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고 도쿄로 돌아갔다. 1분 1초라도 좀 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신이치는 진지했다. 소녀들의 양 어깨에 바로 21세기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그러한 마음과 끝없는 기대를 소카 여자 학원생은 강하게 느꼈다. 소녀들은 입학식에서 창립자가 말한 이 학원만의 새롭고 발랄한 전통을 만들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전통을 만들 수 있을지 날마다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무에서 이뤄내는 창조다. 전통이라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몰랐다. 길 없는 길을 열려면 필설로 닿기 힘든 노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고토하는 청춘은 자기 자신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재산이 된다. 고대 로마의 철인 세네카는 노고는 고귀한 마음을 기른다고 달간했다. 매일 아침 생활지도 시간에는 신이치가 입학식에서 한 축사를 다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전통인지, 어떻게 하면 창립자의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 등 각자 철저하게 생각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누구나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테마로 삼아 몰두했다. 학원을 어떻게 할지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방관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자체가 존귀한 전통의 싹이었다. 학생 대부분은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길러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말을 좋은 전통을 만드는 사색의 도움말로 정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타인의 행복 안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언제까지고 단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고민하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 버린다. 신속한 행동 없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먼저 움직이자. 자,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자. 그것이 모두의 구호가 됐다. 어떤 사람은 교훈이 새겨진 비석을, 어떤 사람은 음악실을 스스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 애창곡 가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친구와 뜻을 같이 해 동아리를 만드는 학생도 있었다. 각 반에 학급 위원이 정해지자 그 위원들이 중심이 돼 교내 행사의 운영도 맡았다. 또 다른 반 학생들과 유대를 깊게 하기 위해 통학생은 청류회, 하숙생은 희망회, 동아리를 발족했다. 통학생은 거주 지역을 5블록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동아리를 편성했다. 학생들은 통학길에서 서로 철저하게 예절을 지키기로 했다. 통학하기에 가장 가까운 역은 국철, 당시 가와치 이와후네역과 게이한 전철의 가와치 모리역이었다. 학생들은 역에 내리면 한 줄로 걷기로 했다. 때를 지어 옆으로 나란히 걸으면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이나 도로변,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봄이 오면서부터 봄바람처럼 상쾌한 소녀들이 웃는 얼굴이 가타노를 찾아왔다. 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즐거워서 아침 일찍 밭에 나오게 되네요. 라는 말도 들려왔다. 학생들은 속하 여자학원의 교복을 입으면 마음을 다잡게 된다. 통학할 때 만나는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속하 여자학원을 알게 된다. 내가 학원의 대표다. 교복을 입으면 그러한 자각과 책임감이 솟아오른다. 입학식을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오사카 순환선의 벤텐초 역에서 승차하는 통학생들이 역무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역에 꽃병과 꽃을 선물했다. 역무원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 이야기는 곧바로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모두가 내리는 가와치 이와 후네역과 가와치 모리역에도 꽃을 장식하자. 찬성! 모두가 찬동했다. 학생들은 회비를 모아 작은 꽃병과 꽃을 사서 각각의 역에 꽃을 장식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꽃으로 바꾸었다. 비록 꽃 한 송이지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 가와치 이와후네 역의 작은 꽃병에 시가 적힌 두껍고 작은 종이가 달려 있었다. 산들 사이로 학교가 보이고 이 역에 꽃을 꽂는 소녀 마음 아름답다.
학원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름 모를 어느 시인이 적은 시 한 구절이었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이렇듯 학생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장 등에게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 그는 학원생이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강한 자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5월에 접어들어 신이치는 유럽 방문을 위해 8일 일본을 출발해 27일 귀국했다. 이 여행은 파리 제4대학교 파리 소르본을 방문하고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 대담을 하는 등 더없이 꽉 짜인 일정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자 학원생들에 대한 생각이 신이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두 학교 생활에는 익숙해졌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아내 미네코와 함께 파리 시내를 산책하면서 프랑스 인형을 샀다. 여자학원에 선물하기 위해서다. 5월 말 신이치의 귀국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학원 하라노 히데미 교사가 학생들의 편지를 들고 학회 본부로 신이치를 찾아왔다. 히라노 히데미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 출신의 국어 교사였다. 신이치는 하라노의 얼굴을 보자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했다. 모두 건강하게 분발하고 있나요? 예, 명랑하고 발랄하게 학원 생활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기쁩니다. 나도 전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온 물건입니다. 스니치는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선물을 가져오도록 부탁했다. 하라노는 스니치 부부가 유럽을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자학원을 위해 선물을 사왔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져온 것은 가장자리에 금색을 두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프랑스 인형이었다. 와, 멋지네요. 학생들이 무척 기뻐하겠어요. 하라노는 감탄에서 상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참, 이름을 지읍시다. 여자 학원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학원에 원자를 따서 소노코로 하면 어떨까요? 친근감이 드는 귀여운 이름이네요. 좋아요. 그럼 결정합시다. 학원생은 모두 소노코입니다. 하라노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생들이 편지를 건넸다. 신이시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희색이 가득했다.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군요. 모두 그런 마음입니다. 신이치는 편지를 훑어보면서 소리를 높였다. 오,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군요. 모두 바쁘겠어요. 예. 학원은 장래 틀림없이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이 될 겁니다. 경문에는 미래의 과를 알려면 그 현재 인을 보라고 있지요. 모두 필사적으로 분발하고 있군요. 미래의 결과는 오늘 순간순간의 행동과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은 날마다 고토하는 심정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분발하라, 절대로 지지 마라고 전해 주십시오. 스니치는 학생들의 편지를 읽고는 조금 있다 팔짱을 끼며 말했다. 곤란하게 되었군요. 6월 4일에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꼭 참석해달라고 적혀 있군요. 이날은 어렵겠는데요. 마지막까지 일정을 조정해 보겠지만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서 모두의 얼굴을 보고 싶군요. 이 수영장 개장은 학생들이 창립자를 맡기 위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첫 행사였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신다라며 정성껏 교내를 청소하고 뜰의 잡초를 뽑기도 했다. 그런 만큼 하라노 히데미도 어떻게 해서라도 신이치가 오기를 바랐다. 하라노는 마지막에 아무쪼록 참석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이치와 헤어졌다. 하라노는 신이치에게 부탁받은 프랑스 인형을 들고 오사카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몹시 기뻐했다. 소노코는 학원의 마스코트가 됐다. 이후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소노코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성장했다. 수영장 개장을 하루 앞둔 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에서 학원으로 전화를 했다. 그는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어 귀가가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마키아라 고타로 교장에게 어두워지기 전에 모두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빨리 하교하세요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이치는 심야까지 어떻게든 수영장 개장에 참석하려고 일정 조정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 4일은 후지노미야 회관과 시즈오카 본부를 시찰해야 하므로 학원 행사 참석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당일 아침 신이치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교장에게 전하며 학생들에게 전원을 부탁했다. 여자학원 수영장 벽에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라고 유달리 눈에 띄는 큰 글자가 약동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신이치의 도착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모두가 야마모토 선생님은 반드시 참석하실 거야 하고 확신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인간교육의 진가가 나타난다.